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선도 생활건강법을 전하고 있는 강대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국선도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왔고 벌써 이 사회에 나와서 시작한 지가 이제 50여 년이 다 됐습니다. 이런 반세기에 준하는 시간 동안 국선도가 얼마나 어떻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건강에 도움을 받았나 하는 것을 돌이켜 볼 때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서 오늘 제가 국선도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건강을 연구한 지가 수십여 년인데 이제 지금쯤 국선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얻어진 것도 있고 체득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국선도는 무엇이냐? 국선도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유산소 운동, 호흡의 원리, 몸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장 원래의 방법으로 집결된 그런 원래 건강법이면서 호흡의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담아서 좋은 시스템으로 잘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련법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국선도가 요즘에 더 시대적으로 이제 더 와서 닿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도 그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100세를 넘겨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 의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게 의해서 인간은 점차적으로 몸도 커지고 또 생명도 연장이 돼서 이제는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다수가 100세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는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제 여기서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은 오래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건강법에 대해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0여 년 국선도가 됐는데 5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선도를 보급을 하면서 국선도에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건강을 얻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국선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건강에 대한 그동안 범람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선택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얻는 것이 많지 않아서 계속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것들은 많이 바뀌어 오는데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우리 숨의 원리라는 겁니다. 숨을 어떻게 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쉬운 것은 숨을 어떻게 쉬어야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 건강에 맞는 숨을 쉴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호흡을 하는 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 이제 100세 건강에 필요한 이 국선도가 왜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제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국선도는 관습 처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른 자세 얘기했지만 그 바른 자세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른 자세가 안 돼서 질병 노화로부터 도전을 계속 받고 질병과 노화를 우리가 KO시키지 못하고 걔들하고 계속 결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음식 문화나 바른 자세, 바른 호흡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을 우리가 곡선도 원리는 관습을 처방을 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올바른 숨을 쉬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처법, 대안법으로 나온 것이 국선도입니다. 그래서 국선도에서는 무병장수라는 말도 쓰지만 요즘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그 생로병사라는 말을 국선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국선도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생로병사 대신 생장노사라 합니다. 이 생장노사라는 말은 국선도 수련이 우리 몸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양생법이기 때문에 국선도를 꾸준히 수련을 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장노사라는 말을 국선도에서는 씁니다. 자, 이제 이 생장노사를 해서 국선도 수련법이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뭐 개중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도가 많은 그 세월을 보내오면서 산중비기로 내려오다가 청산도인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이것을 펼쳐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시고 또 저 또한 그 덕으로 이 국선도를 배워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오늘은 제가 그 국선도에서 얻은 지식들, 체험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소개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국선도를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그 청산도인이라는 분이 세상에 나오셔서 국선도를 전하실 때 어떤 그 전하는 방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시범이라는 것은 이 서기 2000년 사이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도 인간들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신비하게 바라만 볼 뿐 계속 더 신기한 걸 보고자 하는 욕망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젠가 이 모든 시범을 중단하고 내공으로만 수련을 가르치고 외공은 끊었습니다. 국선도에는 외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선도 외공 수만 해도 지금 공개된 수가 한 6천여 수가 됩니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태권도나 합기도나 뭐 특공무술이나 또 유도나 태권이나 수많은 무술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이 국선도 외공에 발표된 수만 6천수가 있는데 그 6천수를 어떻게 다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국선도 내공 수련이 되는 만큼 외공을 바쳐서 같이 함께 해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다 하셨죠. 그런데 이 외공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또 국민 인류 건강을 위해서 국선도를 전하시려고 오신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외공과 시범을 끊고 내공 수련만 가르쳐서 오늘날 국선도의 단전호흡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국선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요즘하고 부합되는 게 바로 호흡과 유연성인데 그동안 뭐 많은 단체에서 유연성도 가르치고 또 유연성에서 얻어지는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질병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뭐 문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학적으로 뒷받침하기도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 국선도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선도 입장에서는 도가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민간의학이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선도는
가장 근거해야 되는 게 일단 호흡이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그거를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그 숨을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방법이 요약하면은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이라고 제가 총칭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도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척추관절 관리법이라고 하면, 그 다른 분야하고 이 척추관리법이 어떻게 다르느냐, 이런 동작의 원리와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그 일부를 조금 소개하고자 나온 것인데, 물론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의학적으로 요즘에 어떤 한의나 양의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저희 도가의학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선도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국선도 수련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선도 생장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100세 시대에 적합한 운동법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숨을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혈순환유통법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트레칭하고 우리 기혈순환법하고는 어떤 준비의 차이가 있느냐라면,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 기혈순환법이라는 스트레칭 준비운동법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 원리에 맞춰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이 공기, 또 태양으로 받는 어떤, 요즘에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지금 내려와서 갖고 있지만, 그 에너지와 공기가 어느 공간에만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주변의 코앞에 우리 피부 곁에 다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로병사냐 생장노사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소개했지만, 이제 국선도를 여기서 소개를 해보면, 국선도는 태양의 열을,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산중에서는 다 옷을 벗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옷을 다 입고 삽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요즘에 와서 의학적으로 좀 밝혀져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태양열뿐이다. 그래서 태양열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 시간에 쏘이는 것이 아니라 국선도에서는 아예 수련을 배울 때는, 수련하는 동안은 옷을 다 벗고 태양 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피부암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온다고 해서 태양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지금 의학적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국선도 하는 사람들은 피부를 좀 덜 상할 수도 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차이냐면, 국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다른 것이 몸이 좀 열려 있습니다. 이 국선도에서 하는 준비운동법, 기혈순환법이 그 많은 동작을 수년 수십 년간 계속 반복을 하면 몸이 다 풀어져서 이젠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와 우리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 몸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몸을 다 만들어주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혈순환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런 데 비해서 서양의 스트레칭은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원리를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스포츠를 하고 경기를 하면 몸을 다치니까 몸을 다치지 않도록 좀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유연하게 만들면서 몸에 열기도 조금 생기고,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해서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상해를 덜 입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과 이 현대 스포츠는 또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제가 여기에서인데 숨의 원리라는 제목에 있는데, 일단 몸의 유연성을 기르라. 근데 유연성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작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발목, 발끝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다 돌아가면서 몸을, 우리 전신 척추 관절을
고루고루 그 순서 원리에 맞게 동작을 구성을 해서 다 몸을 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호흡에 들어가면 그 호흡을 할 때에 첫째 몸을 고요케 하라, 두 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래서 숨이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세상에 있는 뭐 음양의 원리라고도 하고 우리 체내는 전기신 원리라고 하는데 그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에너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 국선도인들 몸에는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의 기운으로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그 청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서양과 우리나라의 그 건강양세법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원리를 조금 보면은, 자, 생장노사법에 제가 지금 국선도 생활건강 실천에서 전하고 있는 동작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려놓고 뭐 저희 카페 블로그에 다 올려놨는데 국선도 출근 후 생활건강법이라고 해서 이 출근 후 생활건강법과 퇴근 후 생활건강법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원리가 많이 있지만 이 허리 부위, 이 고관절이나 요추나 미추나 이런 부위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좌식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유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입식 생활로 바뀌면서 이것이 다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쉬운 예로 엎드려서 손을 대면 손끝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이게 다 굳어가지고 우리 몸이 질병과 노화로부터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발 찢기를 또 그 방법을 올려놨죠. 저희 뭐 국선도에서 하는 원리를 담아서 올려놨는데 제가 이런 동작들을 올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숨을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그 몸을 만드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발 찢기, 뭐 다리 찢기, 우리는 양발 멀리 벌리기 이런 동작을 삼위일체 원리에 맞춰서 제가 구성된 것들을 소개를 했죠. 뭐 방송에서도 하고 뭐 유튜브에도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다 안 하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국선도에서 하는 이 양발 벌리기 다리 찢는 방법은 일반 시중에 세상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원리와 방법 구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그 자연의 에너지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기초 방법을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제가 조금 전에 국선도 생활건강 실천에서 생활건강법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서 좀 쉽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을 좀 단련할 수 있느냐는데 제가 착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건강법을 국선도 원리에 찾아가지고 잘 조화를 맞춰서 이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좌식 생활을 하다가 입식 생활로 바뀌었는데 입식 생활 속에서 좌식 생활로 돌아가려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 생활 도구들이 다 입식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만 다 사회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한 것이 입식 생활 속에서 좌식 문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국선도 출근 후 생활건강법이라는 제목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출근을 해서 등교를 해서 현장에 가보면 다 의자에 앉아있지 방바닥에 앉아서 근무하고 공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된 게 국선도 출근 후 생활건강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 퇴근 후에는
이제 방바닥에서 우리 좌식 문화를 그대로 한번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 관절, 고관절을 조금 이완케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산소 공급을 숨 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으로 퇴근 후 생활건강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소개하는 이 동작들이 몸에는 어떻게 좋으냐? 자, 국선도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기지개를 한번 켜고 발목 밀당 돌리기를 통해서 발목을 풀게 되는데, 자, 이 발목 운동에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목 운동을 국선도 원리에서 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신경통하고 대장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통 대장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출근 후 생활건강법에서는 무릎 건강과 발목 건강, 그 다음에 허리 요추 이런 것들이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 생활건강법에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특히 요즘에 의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수족냉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작을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올려놨는데, 이렇게 우리 국선도 준비운동법에는 한 동작 한 동작이 우리 몸의 어느 신체 부위의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동작으로 기혈순환에 맞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국선도 준비운동법입니다. 이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기혈순환법이라도 좋고, 준비운동이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은 많이 붙일 수 있으나 그 하는 방법은 늘 거기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두 가지를 생활 속에서 이것만 하게 되면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 지금 5분도 운동하고 10분도 운동하고 30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로 제가 분명히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은 5분 한 만큼만 좋아지고 30분 한 것은 30분 한 만큼만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리와 시간을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 달인들을 보면, 달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저도 많이 놀라는데 그분들의 그 노력, 많은 시간 동안 한 것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운동과 건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보다, 방법보다,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는 매 동작마다 동작도 좋지만 또 그 한 동작 한 동작에 정확한 올바른 호흡의 원리를 담아서 함께 동작을 해나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운동을 할 때 이두박근 키우기 위해서 아령을 막 한다든가, 또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숨도 우리하고 좀 다르게 쉬면서 계속 다리 운동도 하고 근육 강화시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는데, 그때에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하고는 호흡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선도에서 하고 있는 양생법은 오랜 시간을 해도 우리는 몸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국선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국선도를 얼마나 해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이 한 대여섯 시간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 수련인들이 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건강을 얻을 수 있으나, 일반 스포츠는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은 지치고 노화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련을 할 때 하루에 보통 7, 8시간에서 10시간 할 때도 있었는데, 일반 스포츠들이 하루에 7, 8시간, 10시간을 하면요, 이건 10대, 20대 하는 거지 30대 가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관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난번에 언제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 비보이 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몸 동작들을 보면 우리가 놀랄 만큼 경지에 가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게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비만 올라 하면 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노인들한테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20대 10대가 그 척추 관절을 워낙 혹살시켜서 동작은 이뤄냈지만 내적으로 지금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척추 관절이 망가져서 비가 올라 하면은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관상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호흡의 원리와 동작 구성의 원리는 우리 몸을 똑같이 해도 이렇게 차이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선도를 자꾸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양발 벌리기 동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부자 하는 동작이 있는데, 요즘에 특히 또 나와서 결과부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심각한 동작으로 지금 사회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내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방법대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과부자를 했을 때는 어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느냐? 첫째, 요통에 좋습니다. 두 번째, 소장증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생식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부자가 갖고 있는 근본 원리이고 도움이 되는 그 동작 구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른 데서는 하지 않고 있으나 국선도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럼 양발 벌리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양발 벌리기에서는 양발이 잘 찢어지면 일단 숨 잘 쉬는 몸이 만들어진다고 여러 번 소개를 해왔지만 거기에 질병을 하나만 소개를 하면 치질 환자들한테 양발 벌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신체 부위가 좋아지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국선도 양생법입니다. 자, 또 이 양발 찢기는 우리 상하 이 바란스를 잘 맞춰주고 또 우리 몸의 유연성도 갖추는데 특별한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연성의 그 원리가 이 양발 찢기에 있죠. 그리고 숨의 원리도 가지고 있고 아까 치질 얘기를 했는데 설사에도 좋은 것이 바로 양발 찢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목 운동법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당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당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때 발을 빨리 걷고서 여기다 줄을 묶어갖고 이렇게 당겨서 발을 내놓는다고 해서 걸음이 빨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힘을 길러서 빨리 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행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빨리 걸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국선도에서는 다 어느 부위를 운동을 할 때에 그 부위에서 스스로 하게 구성을 해놨지 어느 하나 잡아당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원리가 워낙 절묘해서 저도 다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머리목 운동법은 그냥 목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넘기고 숙이고 틀고 돌리고 이렇게 그 목으로만 하지 밀거나 당기고 이런 동작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목 운동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부위가 좋아지느냐? 목 운동은 폐를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갑상선에도 도움이 되죠. 또 이 목 운동이 물론 척추가 전체가 다 풀려야 되지만 그 목이 잘 풀리면은 이 어깨 손발 저림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추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뇌질환 예방에도 상당히 목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양의 운동법과 우리 국선도의 준비운동법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또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호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 또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숨은 코로만 쉬어라 라는 겁니다. 왜 코로만 쉬냐? 그것은 요즘 여러분들이 의학에서 많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코로만 쉬는 게 호흡이고 입으로는 밥을 먹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자기 갖고 있는 기능은 그 기능에 맞게끔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 하면 입으로 쉬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우리 지금 스포츠도 우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스포츠는 근력을 길러서 근육을 키워서 근력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고, 저희는 근골을 척추관절을 바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축기를 시켜서 생장 노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그 시스템화 시켜놓은 게 국선도입니다. 그래서 숨을 코로만 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입으로 쉬면 덜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지금 스포츠에서 보면 대부분이 코로 들이마서 입으로 후 하고 내쉽니다. 그거를 매번 밀고 당길 때마다 이렇게 그냥 숨을 계속 쉬는데 이거는 기력을 엄청나게 소진을 시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호흡법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통 수련법엔 이런 호흡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그렇게 쉬면은 근력은 길러지나 기력이 소진이 돼서 우리 노화가, 질병과 노화가 자꾸 근접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반 강사분들이나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 나가서 말을 많이 한 날은 저녁에 들어와서 파김치가 된다 합니다. 파김치가 뭡니까? 소금에 절여서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 몸이 근고로 서서 있을 수 있고 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속에 기력이 다 소진되면요, 그 파김치가 소금에 절여서 다 까부러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지금 못 보지만 이 수련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기력이 소진된다. 온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질병과 노화로부터 거리가 자꾸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호흡을 반대로 역호흡이 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의 노화를 불러와서 생로병에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늙는 것도 빨리 늙고 또 생각만 많이 해도 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빨리 옵니다. 또 폭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요즘에 다이어트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겠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에 어떤 음식이 좋다는데 그 음식이 좋은 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음식 한 가지만 먹고 다이어트를 살을 뺀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호흡이 병행이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차이입니다. 호흡을 반대로 했을 때 밥을 굶기만 하고 운동을 격하게 하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나 속으로 기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기력이 소진되면 그만큼 늙는 겁니다. 그럼 생활이 힘들어지고 모든 매사에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력이 약해지면 이제 요요 현상도 오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이 호흡이 제대로 병행이 되면 요요 현상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원리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숨이야 맨날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숨 쉬는 원리를 배워서 몸도 만들고 그 몸이 만들어진 만큼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호흡이 몸이 만들어진 다음에 호흡이 돼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어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장에 와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원리대로 배워서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매일 반복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해서 그 호흡에서 얻는 기운이 쌓이면 우리 몸이 엄청나게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젊음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선도의 이 생활건강법은 제가 전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도장에 전국에 뭐 한 500여 개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것 따지면 1000군데, 2000군데가 나올 듯 싶은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국선도를 배울 수 있어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대한민국만 5천만이고 세계가 60, 70억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국선도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한테는 지금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서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것이 인터넷으로 올라가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볼 수 있고 또 수백만 명이 볼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발전을 할 때는 수천만 명, 수억, 수십억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국선도의 원리만 갖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국선도 생활건강실천에서 전하는 것은 국선도 도장에 찾아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선도 생활건강실천회라는 것을 통해서 국선도의 생활건강법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간추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의도 하고 뭐 동작도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다니면서 짬 날 때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용어로는 이제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하나 뿌리고 저기도 하나 뿌리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디선가 그거를 흡수를 해서 자기 걸 만들면 거기서 거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한 동작 한 동작 준 것들이 어느 사람한테는 어떤 질병을 낫게도 했고 아주 건강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 곳곳에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좋아지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을 듣고 자기가 배우고 반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어느 곳에서 건강을 얻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국선도의 역할이고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국선도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건강을 지도하는 분들은 세상에 많이 계시지만 저희 국선도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선도에 가면 지도자분들이 많은 좋은 설명들을 해주십니다. 지도도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오늘 그 생장노사에 대한 원리, 이 준비운동법, 우리 국선도 스트레칭은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저희가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연구해서 짬 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 건강을 통해서 국선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에는 이제 국선도 도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제약이 있고 제 나름대로 또 성향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수련하고 연구하다가 하나 얻은 것이 이제 생활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요즘에 생활체육이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회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국선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올려놓은 곳을 다녀보면 뭐 카페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는데 저는 여기 있어도 또 어딜 나가다녀도 짬 날 때마다 다니다가 연이 닿는 사람 있으면 한 동작씩 주고 옵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고 또 제 블로그나 카페 어딜 다니시다 보면 제 글도 많이 써 있고 또 거기에는 제 모습도 또 있고 거기엔 제 연락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곳이 나타나면 또 거기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전화 한 통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만큼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선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국선도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만 국선도의 장점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건강을 너무 많이 얻었고 지금은 제가 나이도 이제 조금 먹었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 대표 약골로 태어나서 지금은 대한민국 강골 쪽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가 국선도의 큰 덕이라 생각합니다. 늘 국선도 감사하고 국선도를 내려주신 청산도인께 감사하고 또 많은 국선도인들한테 제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생로병사가 아닌 생장노사를 100세 동안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또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